안녕하세요. 수코동입니다. 오늘은 57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임 매수 LBO, 채권 시가평가, 그리고 채권시장 안정펀드, 채무상환 유예, 모라토리엄, 청년 실업률, 청산, 총 고정자본 형성, 총부채 상환비율 DTI,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까지 총 10개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저 주변에 좀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한번 노력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O, Leveraged Buyout, 차임 매수란 기업을 매수하려는 주체가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금융기관 등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차입해서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을 차임 매수 LBO라고 합니다. 인수 및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는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직접 인수한 기업을 경영해서 발생한 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차입 매수는 자기 자본 부담 없이도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기업 인수 후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신용 위험이 커지며 기업 매수 완료 후에 자기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고,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도 수반되는 등 많은 약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주로 투기 펀드들의 고수익 투자 방안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채권 시가평가.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치를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평가 대상은 금융기관이 이제 보유한 채권의 자산운용사, 집합투자업자의 간접투자 상품, 그리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단기매매 계정, 매도 가능 계정, 만기보유 계정 등으로 분류하는데, 단기매매 계정에서의 시가평가손익은 단기손익이 반영되고, 매도 가능 계정인 경우 시가평가 대상이나 단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상태 표상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처리하고, 만기보유 계정은 장부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매도 가능 계정으로 분류된 채권의 경우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됐을 때는 그 손익이 비로소 단기손익에 반영이 되고요.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이유는 시가와 장부가 사이에 지나친 괴리로 채권 가격이 과도하게 저평가 또는 고평가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지표의 왜곡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집합 투자 자산으로 편입된 채권의 시가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 채권의 신용 위험이 발생한 경우 나중에 판매한 투자자에게 그 손실이 대부분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도 채권 시가 평가 제도는 필요하다. 다만 MF 편입 채권은 예외적으로 장부가로 평가를 하는데,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이가 0.5%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만 시가평가로 전환해야 됩니다. 채권 시장,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을 채권 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발행시장, 유통시장 이렇게 나뉘는데, 발행시장은 채권이 자금 수요자에게 의해서 이제 최초로 발행되는 시장이고,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시장입니다. 채권 투자자는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고요. 이자소득 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된다. 발행시장의 채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 한국전력공사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등 이제 다양한 이런 그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 채권 유통시장은 장외나 장내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대부분의 채권 거래는 장외 시장에서 주로 증권회사의 단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채권의 종목이 다양하고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한국거래소의 자동 매매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내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
거래소 내 일반 채권 시장이나 국채 전문 유통 시장이 개설되었고요. 연관 검색어는 유통 시장, 발행 시장이 있습니다. 자, 채권 시장 안전 펀드.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돼서 있을 때 이제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채권이나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2008년 11월에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국내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이 출자해서 5조 원의 펀드를 조성했고요. 이 조성된 자금은 당시 잠재적으로 금융 시스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취약 부분이 발행하는 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취약 부분의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했고, 은행 및 카드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 은행채나 카드채도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특히 동펀드에 대한 자금 출자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동펀드에 출자한 금융기관에 대해 출자 금액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신용 경색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펀드는 직접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취약 부분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이 펀드는 약 3년 동안 운영된 후에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금융위기 재발 등으로 직접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유예, 라틴어로 지체하다라는 뜻의 모라리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 유예를 채무상환 유예라고 합니다.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고요. 이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에요. 디폴트.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 거절과는 이제 의미가 다릅니다. 한 국가가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국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따르는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이제 구체적인 채무 변경 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하여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 외채 상환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해서 대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그 전에 채무상환의 연기, 단기 채무의 중장기 전환, 원금 삭감 등을 통해 채무 만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청년 실업률부터 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